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또 어젯밤에 증시에서 큰 변화의 흐름이 포착이 됐죠. 그래서 중소형주 시대는 오는가 같이 살펴볼 거고요. 아이온큐뿐만 아니라 주요 양자 컴퓨터 기업들 동향이 어떤지 같이 체크해 보면서 이 큰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이온큐 투자자니까 이런 거 안 봐도 돼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투자하는 개별 기업 그리고 그 개별 기업이 속하는 섹터, 산업을 봐야 되고 또 그 산업이 속한 국가 큰 증시의 흐름까지 다 봐야 이게 어떻게 흘러가고 언제 매매를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부들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 6월 CPI가 나왔죠.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왔는데 모든 수치들이 다 예상치보다 적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 증시에도 나왔는데 다우존스를 제외하고 특히 이 기술주들, 반도체, 빅테크, AI들 그런 주식들이 많이 몰려있는 나스닥 종합지수가 거의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서도 기술주들이 많이 모인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2%를 기록한 반면에 이제 중소형주들 그동안 고금리 때문에 눌려 있었던, 왜냐면 이제 중소형주들은 현금이 많이 없고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금리가 높으면 이자가 커져서 사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줄어드는데 이게 해소될 거다라는 기대감에 중소형주들이 거의 4% 가까이, 지수가 한 4% 내외까지 오른다는 건 상당히 큰 변동성입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시대가 시작이 되는가라는 이런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볼 때 현재 5.25에서 5.50이 기준인데 7월 달에는 인하 안 할 확률이 91%고 9월 18일에 이제 기대가 되는 첫 금리 인하 시점인데 인하를 할 확률이 거의 80에서 90%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올해 말 12월 18일에는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인데 여기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올해 안에 세 번, 그리고 9월 달에 첫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은 그동안 놀려 있었던 러셀 지수가, 또 중소형주들이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빅테크, AI, 반도체 주식들보다 좋아질 거라는, 제가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던 시간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시기는 모르지만 이런 큰 흐름을 읽어보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러셀 지수가 거의 4% 가까이 올랐는데 재밌는 점은 QC, 퀀텀 컴퓨팅 섹터를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 여기 IBM만 빼면은 다 소형주들입니다. 자파타, 디웨이브, 아이온큐, 리게티, 아키퀀텀, 그리고 퀀텀 컴퓨팅이라는 작은, 이 아이온큐보다도 훨씬 작은 양자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데 보시면 제일 작은 애들 둘, 자파타와 퀀텀 컴퓨팅만 오르고 이제 메이저라고 생각이 되는 디웨이브, 아이온큐, 리게티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거꾸로 간 게 의아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명확한 이유는 나온 게 없고요. 아마도 공매도들이 또 누르는 게 아닐까 그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제도 아이온큐를 한 수십 주 정도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흐름이 중소형주 시대로 가고 있는데 거꾸로 간다는 게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한 마이너스 5% 정도 나오면 추가 매수 할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장기 투자자의 관점에서 바라봤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이온큐 투자한다고 얘만 볼 게 아니라 이 섹터 전체를 봐야 되고요. 또 얘네들이 속한 중소형주를 봐야 되고, 또 이 중소형주가 속한 미 증시의 큰 흐름, 왜 그렇게 움직였는가, 요것들을 다 봐야 더 넓고 더 깊은 통찰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리게티 주가의 이상 현상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주가가 갑자기 40% 가까이 튀었다가 4% 내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3.85%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땡겨서 1분봉으로 보면은 갑자기 3시 38분에 7월 11일에 급등을 했다가 폭삭 가라앉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재밌는 게 이제 트위터의 사이트론 리서치라는 이제 주식이나 이런 투자 관련된 리서치 펌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팔로워가 35만이죠. 굉장히 영향력이 큰 곳인데 여기서 정확하게 3시 38분에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양자 컴퓨팅 이야기는 추진력을 얻고 있고 AI의 다음 혁신이 될 거다. 그래서 리게티 CEO가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설득력이 뛰어난데, 리게티는 엔비디아와 협력해서 양자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데 여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마치 최근에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 댓글에도 실제로 비난이 많았어요. 왜 이 주가 펌핑하냐? 니네 이거 사놓고 펌핑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실제로 리게티와 엔비디아가 파트너십을 맺은 거는 2022년 9월 16일이었고요. 이때 리게티 주가는 0.44% 올랐습니다. 실제 영향이 없었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대규모 계약이 아니라 그냥 엔비디아의 GPU에다가 리게티의 QPU를 합쳐서 한번 해보겠다, 요 정도의 작은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후 모델링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보겠다
하이브리드 컴퓨팅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영향력은 없었는데 요거를 리서치 펌이 가져와서 주가를 펌핑해 버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들어갔다 그러면 엄청나게 세게 물린 겁니다. 40% 올랐다가 4%로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잘 모르는 거, 누가 좋다, 이거 사면 된다, 이런 얘기 듣고 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정보를 드리지만 제가 드리는 것도 의심해 보셔야 되고 스스로 공부해보고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고요. 또 자파타 관련된 목표 주가 설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첫 번째로 나와서 어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자파타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상장 초반이었던 3월 말 웬만하면 투자하시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한번 올랐다가 빼는 게 이제 스펙 상장주 패턴인데 지금 뭐 고금리에 이런 유동성 도는 상황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빠질 줄 몰랐습니다. 뭐 거의 프리장에는 50불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0.67불까지 굉장히 빠르게 떨어졌어요. 성급하게 들어가셨던 분들은 아마 손실이 크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도 일단 아무리 좋아 보여도 상장을 하고 뭐 반년, 길게는 1년 동안 숫자들을 봐야 됩니다. 매출이 잘 나오는가, 매출 성장을 하고 있는가, 언제 흑자 전환할 것이냐, 파트너십은 많은가. 근데 이런 것들을 안 보고 이 회사 굉장히 좋아 보인다는 말만 믿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어제 주가가 한 17% 정도 급등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0.7불이 안 되죠. 그 이유는 벤치마크라는 미국의 금융분석 투자 리서치 회사가 자파타 컴퓨팅 목표 주가를 설정을 했는데 투자 의견을 매수로 주고 2025년 1.5불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거를 따라서 이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규모 언어 모델 기준으로 요걸 가지고 이제 생성형 AI가 굉장히 잘 발전을 해서 이제 챗GPT가 주목을 받고 오픈 AI,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가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자파타가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을 압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계산 비용을 절감하고 탄소 발생량을 줄이고 실행 시간 단축 등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가져올 수 있는데 뭐 기업들의 실질적인 성장과 비용 절감을 제공한다. 그래서 목표 주가 1.5불은 초기 단계이고 2025년에 공정 가치는 11불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자파타가 가지고 있는 파트너십은 스펙 상장할 때 도와준 레이싱 그룹인 안드리티 글로벌과의 파트너십을 100만 달러 확대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실질적인 뭐 돈을 발생시키는 파트너십은 거의 없어요. 뭐 이 회사가 D-Wave, 리게티, 아이온큐, 뭐 IBM과 파트너십은 있지만 실제 돈을 받느냐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안드리티 레이싱 그룹의 이런 뭐 동적 기록을 관리하기 위해서 AI 준비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자동차 성능에 대한 과거 데이터를 제공해서 최적화한다. 뭐 오케스트라라는 플랫폼을 제공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고성능 생성 AI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배포할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다. 근데 저는 이 회사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일단은 자파타가 원래 자파타 컴퓨팅이었는데 이제 생성형 AI가 잘 되는 걸 보고 사명을 자파타 AI로 바꿨어요. 근데 이제 투자의 대가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기업 중 하나를 사명을 바꾸는 회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AI 잘 된다고 사명을 바꿔버렸다는 거, 그리고 갑자기 레이싱 그룹과 스펙 상장을 했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저는 좀 의아했고요. 또 뒤에서 제일 수상한 점 세 번째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오케스트라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산업에서 쓸 수 있는 생성형 AI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게 해주는데 뭐 양자 테크닉까지 쓰게 해준다. 그래서 양자 기업들과도 지금 협약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훈련시켜서 이제 너네 회사에 맞는 생성형 AI를 내가 만들어주고 필요하다면 양자 컴퓨터도 쓰게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자파타 AI가 D-Wave와 또 파트너십을 확장을 했는데 뭐 여러분들 제 채널 많이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D-Wave를 그렇게 좋게 평가하진 않습니다. 여기 뭐 CEO가 공개적으로 아이온큐를 비난하는 말들도 했고 뭐 실제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 뭔가 다른 기업들이 쓰지 않는 계약 사이즈라는 걸 가져와서 뭐 우리는 이만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좀 과대포장하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어요. 뭐 제가 틀릴 수는 있지만 저는 그래서 D-Wave 투자는 안 하고 있는데 자파타가 또 D-Wave와 파트너십을 확장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길게 써있긴 하는데 D-Wave의 이 자사 클라우드인 리프 클라우드에서 이제 자파타의 오케스트라라는 플랫폼을 통합한다. 그래서 뭐 쉽게 말해서 자파타의 오케스트라에서 D-Wave 거 쓸 수 있고 D-Wave 거에서 자파타 거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양자 그리고 고전 방식의 하이브리드 솔루션을 지원한다. 양자 컴퓨팅은 특정 사용 사례에서 AI를 강화할 수 있게 이 지속 가능성, 비용 절감,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AI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
막대한 에너지, 전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아까도 말씀드린 자파타의 견고한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인 오케스트라를 1년 동안 이제 D-Wave 클라우드에서도 쓸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되게 거창해 보이는데 그냥 서로 제품 섞어서 쓰게 해주겠다 이런 정도 얘기인데요. 그럼 자파타 투자해야 되냐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봤을 때 지금 자파타가 1분기 실적을 최초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 매출이 122만 달러입니다. 이게 굉장히 적어요. 지금 다른 양자 기업들은 못하는데도 2에서 4 정도 내고 있고 아이온큐는 7 정도 내고 있죠. 순적자가 22밀리언입니다. 근데 현금성 자산은 7밀리언으로 지금 한 분기도 버티기 힘들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부족하고요. 지금 PBR이 이게 이제 장부 가치 대비 시가총액인데 마이너스입니다. 즉 자산보다 부채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재무적인 건전성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망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이게 조금 개선이 된 후에 매매를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제가 아이온큐를 샀던 이유 중에 하나도 아이온큐는 초반부터 수천억 7천억인가 8천억을 확보를 하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현금이 소진되는 시점이 뭐 한 3, 4년 정도 됐고 지금도 한 2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큰 매출을 양자 컴퓨터 판매로 내고 양자 컴퓨터 공장까지 세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두 기업이 많이 다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의아했던 점이 이 회사의 CTO 유동카오라는 분인데 중국 출신이시고요. 좀 젊어 보이죠? 제가 나이를 찾아봤더니 만 34살입니다. 네, 이런 혁신 기업이다라고 하는데 너무 경험이 적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다른 양자 기업들 보면은 최소 경험이 2, 30년씩 됩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퍼듀에서 컴퓨터공학 박사학위를 따고 이제 하버드에서 포닥을 하긴 하셨는데 박사학위를 취득한 게 2016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 8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박사학위 따고 8년 정도 근무를 하면은 한 부장급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자파타에 들어와서 설립 과학자기도 했고 CTO로 근무를 5년 동안 했다는 거는 물론 뛰어나신 분이긴 하겠지만 이런 혁신적인 회사다라고 하는데 거길 이끌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한 요 정도 급이면 아이온큐에서 한 부장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임원급 그리고 CTO급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드는 거고,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의문점을 좀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케스트라 플랫폼도 제가 뭐 여러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는지 어떤 이득을 가져다 주는지 명확한 자료를 찾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자파타에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물론 이 회사가 상장하기 전에 했던 얘기들 파트너십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망해 보였는데 실제로 상장을 하고 숫자를 까보니까 이 회사 조금 위험해 보인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회사들 보실 때 숫자가 전부는 아니지만 숫자를 체크해 볼 필요도 있다. 이런 교훈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제 의견을 정리를 해보면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현재는 91%, 그리고 12월에 3번 금리 인하했을 확률이 43%로 떠오르면서 중소형주 순환매가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으니까 요걸 봐야 되고 현재 11월 초에 있을 대선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죠.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또 어떤 섹터가 수혜를 입고 어떤 섹터는 힘들어질지 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올해 내내 유지가 됐던 AI, 반도체, 빅테크 강세가 영원히 가지는 않습니다. 돈은 돌고 돌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소형주 시대가 올 거고 여기에 이제 아이온큐가 큰 매출을 내면서 이제 양자가 어느 정도 상업적인 우위를 보이면서 주가가 많이 오를 거다라고 보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두 가지. 이제 사이트런 리서치가 리게티 주가를 40%나 펌핑했다가 4%까지 떨어진 걸 봐도 내 자신만의 공부와 주관, 지식이 없으면 이런 변동성에 희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내 자신이다. 그리고 양자 산업이 된다라고 해도 누가 이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뭐 선도 그룹들인 IBM이나 아이온큐, 큐에라 같은 회사들이 있는 반면에 조금 제가 위험하다고 보는 디에이브나 자파타 같은 회사는 이제 승패가 갈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도 옥석 가리기를 잘해서 좋은 기업을 선별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총평을 내려보면 정확한 시기 예측은 못하지만 대략적인 예상은 해볼 수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중소형주 시대는 곧 올 것이고 양자 시대도 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양자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거고, 성공 확률 높이고 싶다. 그러면 당장 내일 다음 주 주가를 볼 게 아니라 투자 기간을 늘리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2030년까지 가져간다는 마인드로 투자 기간을 늘려서 느긋하게 좀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뭐 가져가실 교훈이 있다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중소형주 시대는 오는가, 이 시대의 큰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또 그 안에서 주요 양자 컴퓨터 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또 어떤 점들을 주의하고 투자해야 될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